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저녁 시간이네요. 벌써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으리라 봅니다. 저는 오랜만에 밤을 먹었네요. 밤을 먹는데 햇밤이죠. 햇밤. 아시는 분이 좀 주셔가지고 밤을 좀 먹어봤어요. 생밤도 좋아하는데 생밤도 좋고 밤을 또 이제 삶다고 하죠. 밤을 쪄 먹는다거나 하여튼 찐밤도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있네요. 맛있고 생밤은 약간 좀 달달한 맛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단맛이 약간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찐밤 상당히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밤도 한번 삶아 드셔보세요. 음? 삶아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삶든지 찌든지 간에 하여튼 어느 정도 이렇게 삶아가지고 좀 까가지고 이렇게 냉장에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먹으면 좋아요. 이게 거의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이겠지, 참. 탄수화물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몇 개만 먹어도 배가 상당히 부르더라고요. 역시 핵과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나오는 그런 그 계절에 맞는 그런 과일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요. 요즘 과일값 겁나게 비쌉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과나 뭐 3,000원씩 하는 것 같던데, 예전에 한 봉다리 하면은, 빨간 사과, 보통 한 봉다리 한 9,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17,000원, 18,000원씩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일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시장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주머니 사장이 좀 팍팍하죠. 음? 월급만 안 오르고,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올랐답니다. 지금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우리의 노후를 이제 어느 정도 지켜내야겠지 않겠습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ETF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ETF. ETF. 요즘 최근 장기적으로 그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해외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있어요. ETF하고 또 비슷한 상품이 또 국내에 잇따라 또 등장을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검증된 해외 ETF 투자량은 국내 투자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산 운용사들이 해외 ETF를 앞다퉈 가지고 현재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국산화에 현재 하고 있다. 기존의 그 국내 ETF 시장에는 상장 지수, 시장 지수인 S&P 500이나 그 나스닥 100 이거를 따르는 기초적인 해외 주식형 ETF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나름의 투자적을 가미한 해외 주식형 ETF들이 이제 속속 선보이고 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새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2002년 9월 3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약 20년간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의 성과를 앞선 지수는 8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해당 지수가 뭐냐? 나스닥 100, 그리고 주주 환원 우수, 뭐 해자 보유, 현금 흐름, FCF 우수, 배당 성장, 펀더멘탈, 그리고 S&P 500 성장 앤 퀄리티, S&P 500의 배당 앤 퀄리티, 배당 기족, 뭐 등등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일단 나스닥 100에 보자. 나스닥 100. 이 나스닥 100의 경우 기초 시장 지수로서 이미 국내에 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에이스가 있어요. 에이스, KB스탁이 있습니다. KB증권 거겠죠. 타이거, 미래에셋이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등 여러 상품이 상장에 있어요. 최근 이외에도 장기간 성과가 검증된 그런 지수를 따르는 ETF가 점차 늘어나고 있더라. 첫 발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경제적인 해자를 보유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에이스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라는 게 있는가 봐요. MOAT입니다. MOAT. 이 MOAT 가치주를 상장한 데 이어서 21년에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증시에 선보였고, 이 두 ETF는 미국 상장 ETF인 MOAT하고 그 SCHD, 이제 슈드라고 하나? 이거 보통 이 동일한 지수를 추정하는 거라서 사실상 거의 뭐 같은 상품이다. 그렇게 봅니다. 미래에셋은 그 배당금을 25년 이상 늘려온 배당 귀족주죠. 여기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을 작년에 출시했어요. 이 상품은 미국에 상장한 노블, NOBL, 이 노블과 같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해 한국판 슈드죠, SCHD, 이거인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추가적으로 내놨는데, 미래에셋운용도 올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이제 상장을 합니다. 특히 신한운용은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분배금의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맞춥니다. 월 단위로. 이후에 월 분배 투자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 상품을 이제 먼저 출시한 한투운용이죠. 이 한투운용도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그 분배금 지급 주기를 분기에서 이제 월 단위로 이제 바꿨습니다. 최근에는 미래에셋운용이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을 출시를 했어요. 미국 증시에 상장한 그 COWZ하고 포트폴리오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미국의 그 1000개의 상장사 중 FCF 수익률이 우수한 100개 종목에 투자한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캐시카우 100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캐시카우 100이라는 게 있더라. 타이거 거야, 타이거 거. 이렇게 해외 ETF와 추종 그런 기초 지수가 일치하고 그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는 한국판 해외 ETF는 해외 ETF와 수익률 차이가 없어요. 다만 그 투자 방식이나 과세 체계가 달라. 과세 체계가 다른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편의성이다. 편의성. 국내 ETF는요, 그 코스피에 상장을 해서 국내 정규 시장 그 거래 시간에 거래가 가능하고 또 원화로 매매할 수 있어요. 우리 돈으로 매매할 수 있다. 반면에 해외 ETF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나라 그 거래소에 상장이 있어서 이 국가별 거래 시간에 맞춰서 거래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해당 국가에 맞는 그 통화로 환전을 해야 돼. 거래가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과세 방식의 또 차이도 있어요.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펀드인데 국내에서는 펀드하고 동일하게 이제 배당 소득세를 적용한다. 이 배당 소득세를 적용을 하더라. 해외 ETF는 주식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따라서 국내 ETF를 매매를 했어. 이 얻은 차익이겠죠. 이 차익은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돼. 배당 소득세를 내고, 근데 해외는 어떠냐? 해외 ETF는 22%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돼요. 알겠죠? 국내는 배당 소득세, 해외는 양도 소득세 차이가 있습니다. 세율만 봐도 배당 소득세가 유리해 보일 수 있겠죠. 양도소득세 과세 특징을 고려하면 양도세가 더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먼저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서 분류 과세를 해서 차익이 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또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발생한 손익을 그 통산을 해가지고 이제 과세를 합니다. 여기에 또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준단 말이야. 공제를 해주더라. 해외 ETF는 공제를 해줍니다. 250만 원. 그럼 250만 원까지 벌면은 세금 없다는 거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상장 ETF 두 종에 투자를 했을 때 한 종목에서 1000만 원이 이익을 나왔어. 1000만 원. 얻고 다른 한 종목에서 250만 원의 마이너스 손실을 났다. 이렇게 치자고 하는 거야. 났다고 치면은 이 손익 통산하면 얼마예요? 결국은 750만 원이겠죠. 750만 원의 이익으로 취급하지만 기본 공제 250이 있어. 그러면 750에서 250 빼면 500만 원이죠. 이 500만 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세금은 110만 원이야. 110만 원. 110만 원이다. 만약에 동일하게 국내 그 상장 ETF의 두 종에서 1000만 원의 이익 냈고 250만 원의 손실을 냈다. 이렇게 가정하자.
그 손익통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않기 때문에 250만 원 손실과 상관없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말 그대로 15.4%의 그냥 세율로 과세를 해버립니다. 15.4% 세율로 과세해서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 이에 대해서도 과세 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다. 이 골 때린 거지. 넘으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른 소득과 누진 과세 돼가지고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참, 이게 세금제도 골 때립니다. 이거 국내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종합과세를 안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종합과세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피곤합니다. 좀 뜯어 고쳐야 하는데 안 고치네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과세 방식 측면에서는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또 앞서 설명한 그런 방식과 봤을 때 일반 계좌 기준이고, 일반 계좌일 때 국내 ETF만 투자가 가능한 또 절세 계좌가 있어. 절세 계좌를 활용해야 한다. 뭐가 있느냐?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있겠죠. 그 연금 저축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 계좌가 연금 계좌야. 연금 계좌는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다.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요. 일반 계좌에서 매매 차익을 얻거나 분배금을 받으면은 이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데, 되지만 하여튼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은 실제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아요. 인출 안 하면 돼. 그 분배금을 고스란히 또 재투자할 수 있는 만큼 결국은 복리 효과가 있더라. 복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계좌와 다르게 손익도 통산해 줘요.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실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도 안 됩니다. 근데 세금은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연간 그 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 3.3 사이에서 5.5 그 정도에서 연금 소득세 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니까 12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해. 100만 원 정도 뺐으면 되는 거야. 딱 맞춰가지고. 근데 세제 혜택은 분명 우수한데 연금 계좌는 55세 이후에 인출해야 하는 거. 55세 이후에 단점이 있겠죠. 급할 때는 좀 그래요. 다만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IRP하고 다르게 연금 저축 계좌는 중도 인출은 가능해요. 이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단기간 운용하고 해지하더라도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는 일반 계좌보단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연금 계좌와 다르게 ISA라고 있어. 여러분들 IS 다 만들고 있죠. ISA 계좌. 이거는 최대 5년까지만 투자가 가능해요. 5년. 투자 기간이 짧은 만큼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이야. 연금 계좌보다 작다. 좀 그런 게 아쉽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여튼 해외 ETF 직접 투자에 비해서 국내 절세 계좌를 활용할 때는 혜택이 크다. 그래서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좌 한도를 넘어서거나 국내에 상장하지 않는 ETF가 있다면은 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하여튼 연금 계좌를 활용해라. 연금 계좌를 해가지고 국내 ETF 좋은 것들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제가 한번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어필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